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카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카드 영업을 지금 오래 지금 해오고 있고, 최근에 또 카드 영업을 하면서 나름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카드 영업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카드 영업에 대한 비전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선 알아볼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카드 회사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어떻게 입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맨 먼저 카드 회사는 국내에 몇 군데나 되는가, 지금 사실은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카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카드 영업 사원을 이렇게 모집하는 걸 위촉한다고 하거든요. 카드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영업을 전개하는 회사는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업계 1위라는 신한카드, 그리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그리고 우리은행카드, 우리카드라고 하죠. 국민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카드, 시티카드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그런데 많이 보셨겠지만, 모든 카드사들이 지금 수익 기반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 단계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신규 모집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모집 채널 자체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카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행과 같이 그 계열사의 은행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은행 그 객장에서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카드 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전업계 카드사라고 하면 은행과 같이 어떤 그 은행 지주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오직 카드 회사 자체만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금융기관, 은행을 따로 갖고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오로지 모집을 해야 되지만, 은행과 같이 되는 곳 같은 경우는 비록 그 별도 법인으로 분사가 됐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은행 객장에서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모집 채널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은행 카드, 그러니까 하나카드라고 하죠. 하나카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모집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로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죠. 그리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농협카드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은행 카드도, 우리카드도 얼마 전부터 실질적으로 더 이상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뭐 뉴스에 나온 대로 코스트코의 어떤 제휴카드를 입점하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영업 방식을 지금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모집하고 있는 데가 삼성카드, 기업은행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이 정도가 지금 아직도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하나은행 카드나 농협카드 같은 데 가가지고 카드 영업 해보고 싶다 한들 아마 방법이 길이 없을 겁니다.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지금 2019년도 4월 이 시점에서 카드 영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그리고 기업은행 카드, 롯데카드, 이 정도만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카드 회사가 좋은 카드 회사인가? 내가 이제 카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어떤 카드 회사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회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죠. 뭐 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 아니면 내가 일하기 편한 회사, 아니면 기존의 신규 회원이 적어서 신규 가입을 받기 좋은 회사,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내가 영업하기 좀 더 쉽겠다라고 생각되는 회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카드 영업을 오래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은 나름 이렇게 업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최근에 프로모션을 걸어서 수당이 많다더라,
어떤 회사가 발급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영업하기가 편하다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것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좀 활동력이 좀 왕성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투자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뭐 수당에 좀 비중을 더 둘 것인지. 수당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수당이 많은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이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발급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유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최근에는 단지 유치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 고객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용률이라는 부분도 지금 수당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획일적으로 제가 어떤 회사가 좋다더라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카드 회사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참 어렵다. 단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렌드가 있어요. 특히 또 회사별로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더 이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더 별도의 그 추가 수당 외에 별도의 비용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영업 환경을 대폭 영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딱 맞춰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한 2개 카드 회사 정도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영업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가서 영업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게 어떤 회사냐라고 딱 물어보시는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댓글에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놓을 건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물어보시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 상품을 영업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상품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첫째, 개인카드, 법인카드.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카드가 있죠. 뭐 주식회사가 붙은 회사 개인 이름 앞으로 발급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카드인데요. 모든 카드사들마다 법인카드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법인카드를 유치하는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회사는 개인카드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장 최근에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법인카드 조직을, 전담 조직을 운영했는데 최근에 그 조직을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롯데카드가 지금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카드가 지금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와 같이 병행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정도죠. 어떤 게 더 낫다 못하다고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카드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종합적으로 수수료가 나오는 구조인데, 법인카드는 이용하는 금액 대비 비례해서 나오는 그게 더 비중이 큽니다. 보통은 뭐 약간씩 그 카드 회사들마다 그 수당 정책이 뭐 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법인카드를 유치해서 한 1년 정도 이용을 하면 거기에 그 이용 금액에 비례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개인카드 같은 경우는 발급 시점에서도 얼마, 뭐 활동에 따른 뭐 그 어떤 성과성 수당도 얼마, 또 이용에 따른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법인카드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이 들어가기가 사실 요새는 뽑는 데도 별로 없고요.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개인카드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개인카드 중에서도 그럼 어떤 카드를 할 것이냐? 거기서 또 나누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개인, 자연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 많죠. 보통 지금 카드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그런 카드일 것이고요. 아니면 자영업자,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죠. 개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발급하는 사업자 카드. 아까 법인카드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사업자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용에 따른 어떤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 순간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카드를 결제하는데, 물론 대표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도 비용 인정은 되지만 누락되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사업자 명으로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세금 절감을 위해서 많이 영업을 합니다. 개인 카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정말 이거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뭐 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라고 하죠. 그런 카드도 있고, 일반적인 카드들도 있고, 또 연회비의 어떤 유무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카드의 어떤 혜택이 많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PP카드라고 하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기 위해서 그 레벨에 맞는 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카드 사용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좀 비싸게 부담하더라도 혜택이 큰 어떤 그런 상품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소소하게 직장인이 이용하겠다라면 뭐 이용처가 예를 들면 그 혜택이, 요새 카드 혜택이 있잖아요.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할 때 그 결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혜택이 큰 어떤 그런 아주 보편적인 카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카드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수수료도 분명히 차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듯 카드 상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면 그 카드를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데 모든 카드를 다 영업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내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그 카드들이 이제 생깁니다. 보통 한 뭐 서너 가지, 뭐 두세 가지 안쪽에서 아마 영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대상을 선정해서 이 대상에 맞는 어떤 카드를 영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입에 딱 붙어서 그거 위주로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카드 회사를 내가 입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입사를 할 것이냐. 불과 한 2년 전, 2, 3년 전만 해도요, 그냥 카드 회사에서 면접 봐서 면담을 해서 내가 입사를 희망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필요 서류, 구비 서류만 갖다 내면 바로 위촉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모집 과정에서 이렇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불법 모집이 너무 횡행하다 보니 여신금융협회에서 어떤 일정한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해놨습니다. 우리 이제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 설계사 그 시험을 치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카드도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어떤 그런 뭐 금융 상품에 대한, 카드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집에 따른 어떤 정도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거, 법률적인 부분, 이런 소정의 시험을 치러서 60점 이상을 넘어야만 그 합격증을 가지고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은요, 뭐 다 안내를 하겠지만 인터넷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을 하시면 이제 바로 거기서 그 시험도 응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수도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신금융협회 그 사옥에서 아니면 뭐 여신금융협회에서 어떤 특정 건물을 임차해서 시험을 응시하는데요.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그 시험 응시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자기가 거기서 직접 지원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는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공부를 아예 그냥 안 하면 힘들겠지만 거기 있는 걸 한번 듣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하면 90% 이상 합격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시면 그 합격증과 수료증을 온라인에서 출력을 해서 보통은 이제 주민등록 등본, 사진, 그리고 신분증, 그 다음에 해당 카드사, 보통 은행이 있으면 그 해당 은행의 통장, 급여받는 용으로요. 그걸 하고, 아니면 일반 전업계 카드사는 아무 은행이나 통장을 출력해서 이렇게 내방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쓰게 돼 있죠. 위촉 지원서 쓰시면 보통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 모집인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명함도 이제 회사에서 제작을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증도 아마 폐용할 수 있는 신분증도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그럼 바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을 처음에 입사해서 OJT라고 하나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최근 국내 카드사에서는. 과거에 보험회사 입사하면 한 달 동안 상품 교육이다 뭐다 막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카드 회사에도 과거에는 뭐 몇몇 회사가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있는데, 크게 결과적으로 의미 없었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최근에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자기가 일하게 될 어떤 팀장, 자기를 유치해서 자기를 이 업으로 다 인도할 사람, 멘토를 잘 만나서 배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카드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회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하겠죠. 아예 그냥 혼자 아무 데 모르는 곳에 가서 호렬단신으로 딱 그냥 그 거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지면 사실 열의 아홉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간다고 되는 게 카드 영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 다음 편에 영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